자, 투표는 하셨어요? 투표? 예.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수업 마치고 꼭 하세요. 소중한 한 표입니다. 자기가 지지하시는 분 꼭 한 표 행사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통정까지 했죠? 통정까지 했죠? 어디까지 한지도 모르죠? 자, 차고할 차례예요. 차고. 페이지가 82페이지. 자, 총칙, 법률행위 배우죠. 법률행위. 이 앞주에 우리가 법률행위 받고 반사회 불공정, 오표시 무해 원칙. 그 다음 두 번째 의사표시. 세 번째 대리제도. 네 번째가 무효 취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죠. 자,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동네를 파괴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놈이 세 놈.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통정, 허위표시. 세 번째가 차고. 비진이, 통정, 차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문제가 있죠. 사기 당했네. 협박 당했네. 사기 강박 의사표시. 마지막으로 의사표시, 내가 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효력 발생과 관련된 법조문 3개. 자, 이게 의사표시. 우리가 비진이 통정까지 했고 오늘은 차고부터 나갑니다.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자, 그러면 의사표시는 이놈. 통정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차고가 두 번째로 중요해요. 통정이 가장 어려워요. 통정의 표시가 총칙에서 제일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 중 한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나와요. 주로 통정에서 나와요. 통정. 통정을 틀려도 돼요. 사실은. 근데 열심히 해서 우리 이 합주 열심히 했죠. 잡아버리면 난이도 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난이도 상. 그럴 때 점수가 확 올라요. 난이도 상을 몇 개만 잡으면 점수가 80점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힐 문제 맞히고 난이도 상적 어려운 파트 열심히 해서 맞춰버리고 그러면 점수가 80점 가까이 나와요. 잘 보신 분은 뭐 8점도 넘어요. 근데 나는 제발 60점만 넘자. 한 70점이 제일 좋은 점수. 민법에서는 보통 열심히 하시면 한 70점대 초반 정도 맞아요. 중반. 보통 그렇게 나와요. 60대 후반부터 70점 중반까지 평균적으로 맞추셔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차고. 차고는 첫 번째 볼 게 동계차고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차고 취소 요건으로서 중요 부분 차고일 것. 두 번째 보통 과실은 괜찮아요. 차고하는 데는 보통 과실 잘못이 있겠죠.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차고 취소 못하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차고 취소가 가능해요. 중요 부분 차고일 것, 중대한 과실은 없을 것. 중요 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여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요건이 있으니까 효과. 차고는 일단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법률행위에서 하나 나오죠. 제한 능력. 의사표시에서 2개 나오죠. 차고, 사기, 강박. 이게 취소 사유.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자, 그 다음 볼게.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래서 계약법 제도 2개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차고가 꽤 내용이 많고 대법원 판례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다 대법원 판례, 여기도 대법원 판례, 여기도 대법원 판례. 그래서 차고가 대법원 판례가 꽤 된다. 자, 그러면 골고루 다 중요해요. 골고루.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따 볼 거예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 해지. 하자담보칙. 그 다음 중과실 관련 판례, 중요 부분 관련 판례. 이 판례를 잡으면 돼요. 여기도 판례 하나 있어요. 자, 1월달에 한 거 먼저 복습하고 1월달에 안 한 것 할 거예요.
착오 내용에 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 있을 것 효과 취소할 수 있다. 법조문하고 있어. 지금 법조문하고 있어. 제1항 하지만 이 착오가 표의제의 중대한 과실로 인했다면 중과실이 있으면 잘못 크니까 취소하지 마. 그래서 취소 못합니다. 마찬가지 모든 의사표시에는 선예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취소로 선예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예 3자 보호 규정은 통정에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잘 안 남아요. 통정에서 선예 병 거기를 잘 하시면 돼요. 자, 의 불일치를 모르고 1번 모르고 해죠. 이게 알고 하는 비진이 통정하고 구별된다. 2번. 자, 오른쪽 동기 착오를 잡아야 돼요. 일단 동기는 내 마음속 너 왜 땅 샀니? 물어봤죠. 그한테. 그러니까 그래 집 지으려고. 이게 마음속 동기죠. 내가 계약을 하게 된 이유. 동기는 마음속. 따라서 집 지으려고 샀는데 건축가가 안 떨어져요. 자, 집 지으려고 살려고 샀죠? 동기는 의사표시 전 단계.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속은 표시되지 않는 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1번. 하지만 2번.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다면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표시됐다. 그러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4번. 그런데 상대방이 내 동기 착오를 유발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쁜 놈이네요. 내 착오를 유발했으니까. 그러면 내 동기가 표시됐든 안 됐든 상대방이 내 동기를 안다는 얘기가 유발했으니까 따라서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3단계를 훈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딱 보면 1, 2, 4번이죠. 지문은 우리 시험 지문은 최소 한 줄, 두 줄로 나와.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중심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로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1번 동기 착오 안 돼. 마음속 이유를 알면서 마음속이니까. 하지만 표시됐어. 돼. 유발했어. 무조건 돼. 결국 이 많은 문장 줄이 단어로 줄여버리면 간단해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반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안 한 거 하는 거예요. 2번에 세 번째 줄 볼 거예요. 자,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면 돼요. 상대방과 내 마음속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하겠다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 세 번째 줄 있죠? 표시되면 충분 이렇게 외워요. 내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면 충분하지 내 집 질게요 라는 동기 상대방 오케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상대방 표시만 하면 돼요. 내 입장. 이게 바로 표시만 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외워요. 여기 별 3개 장난쳐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표시되면 충분 내 동기에 관해서 상대방과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상대방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 아무 필요 없지. 내가 집 짓는다는데 상대방이 뭐 오케이 안 하면 내가 집을 못 짓나요? 그래서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해하면서 외우고. 자, 5번 한번 봐봐요. 토지를 삽니다. 왜 샀느냐? 집 지으려고. 그런데 허가가 안 떨어졌죠? 그래서 집이 안 지어져. 이게 바로 동기착오. 집 지으려고 샀는데 허가가 안 떨어졌다. 동기착오다. 자,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왼쪽 3번에 표시상의 착오가 있어요. 자, 표시상의 착오는 전형적인 착오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 아까 동기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동기착오? 일치해요. 살려고 샀잖아. 그래서 동기착오는 그래서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죠. 근데 동기착오는 살려고 샀어. 매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 단지 동기착오 있었죠. 그래서 전형적인 불일치 착오가 아니에요. 동기착오는. 전형적인 불일치 착오는 이거 표시상의 착오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5억에 팔 생각이었는데 공 하나 빠뜨린 사건. 표시를 잘못했죠. 5천으로. 이게 전형적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 불일치. 표시상의 착오예요. 그러면
5억, 내 마음은 5억, 표시는 5천. 공항 빠뜨린 사건.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게 나와요. 2번. 고딕 있죠? 자, 내 의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사인한다는 의사였어. 그런데 내가 사인한 서류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연대보증 서류요. 그럼 자, 밑줄. 부동산 거래계약서 서명 밑줄. 그런데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 밑줄. 그러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한 게 연대보증 서류네. 큰일 났지 나는. 연대보증 무서운 거예요. 내 재산이 다 날아가요. 보증 서지 마라 이거 연대보증이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요. 부동산 거래계약서 그게 내 의사는 매매계약서. 그런데 연대보증 서면 거기다 표시를 적어요. 표시는 연대보증. 이렇게 훈련할 거예요. 이따 별 3개짜리 판례랑 연결이 돼요. 자, 내 의사는 매매계약서에 사인한다는 의사. 근데 내가 사인한 서류는 연대보증이죠. 의사는 매매계약서, 표시는 연대보증.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표시상의 착오예요. 자, 이따 별 3개 판례로 연결할 때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오른쪽 이제 착오 취소 요건 중요 부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중요 부분에 해당되려면 나한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금전적 손해가 있어야 중요 부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나한테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니까 착오 취소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나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도 나와요. 다 훈련하셔야 돼. 자, 그러면 왼쪽 법률의 착오도 제가 판례로 알아겠죠.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 세법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지문에 떠요. 그러니까 법률, 세법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되니까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맨 밑에 한번 볼게요. 맨 밑에 판례박스 오른쪽 판례박스 맨 밑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설명 들어봐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파트를 저당권 물상 보증해 줬어요. 보증은 써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면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근저당 박았는데 내 아파트를 알고 보니까 엄한 놈이요. 그러면 나는 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겠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야 되겠어? 못 하겠어? 취소해야지.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놈 내 아파트를 보증서겠어? 그 판례. 채무자가 바뀐 거야. 채무자가. 자, 내가 보증서 준 채무자가 바뀐 판례예요. 자, 봅니다. 근저당 밑줄. 첫 번째 줄 중간에 근저당 밑줄. 그런데 내가 왜 내 아파트를 저당권 박아줬느냐? 은행에. 자, 채무자가 어린 걸로 알고 사인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보증을 써준 아파트로 근저당 보증서 준 채무자가 을이 아닌 내가 전혀 모르는 병이란 얘기지. 자, 이걸 채무자가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걸 세 번째 줄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해요. 채무자가 바뀌었죠? 자, 보증 근저당 보증이에요. 보증을 썼는데 잘못 보증 썼다는 얘기지. 엄한 놈한테 내가 아파트 박아준 거예요. 그러면 취소해야겠죠. 따라서 이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중요 부분이지. 그래서 채무자가 바뀐 거야. 내가 보증서 줬는데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넘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목적물이 바뀌었어. 나는 A 토지를 사고자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쓸모없는 B 토지야. 목적물이 바뀌었죠. 동일성은 바뀌었다는 얘기야. 채무자가 바뀌었네.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바뀌었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것도 중요 부분이겠죠. 나는 A 토지가 필요하거든. 중요 부분.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자, 판례 박스 1번. 시가 착오는 중요 부분 아니다. 이유.
시가를 착각했다고 해서 내가 차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이 먼저 나와요.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과연 이걸 차고 취소를 허용해 줄 것인지 판사가 그것부터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건 취소해야겠어. 중요 부분. 이건 취소하면 안 되겠지. 그럼 중요 부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시가는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지. 1억짜리를 10억에서 하면 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하지만 객관적으로 아니란 얘기예요. 시가에 착각이 있다고 해서 차고 취소를 허용하면 이 세상에 나만 할 거리가 없어요. 비싸게 사면 취소. 싸게 팔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싸게 팔았어. 취소. 그래서 시가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를 허용하면 안 돼. 그래서 시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오로지 당사자가 감수해야 돼요. 시가는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다음 밑에 4번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 농지 사건이에요.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절반이 하천. 이게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당연히 농사 못 짓겠죠? 취소해 줘야겠지. 그러니까 이거 중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지번 착오가 교재에 없더라고. 자, 중요 부분 아니다에 프린트 봅니다. 오늘 프린트 보세요. 착오 3번 봐보세요. 자,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를 서로 사고 팔고하기로 했어. 근데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표시했죠. 자, 갑과 을은 X토지 살려고 했는데 지번에 착각해서 잘못 표시. 오표시 무해. 자, 지번 착오를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즉 지번 착오는 중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실제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착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표시 무해. 지번 착오. 착오 아니다. 왜? 쌍방 의사가 일치했죠. X토지로. 쌍방 가불의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원래 교재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4번 봐요. 상자가 빠졌네. 상대방이 상자 넣으세요. 상대방 을이 착오자 갑의 진짜 마음 진의에 동의했대요. 자, 을이 갑의 진짜 마음에 동의했대. 그러면 갑과 을의 의사는 일치했어요. 진짜 마음에 동의했죠. 쌍방 의사 일치.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로 끝나. 3번, 4번이 동네가 같아요. 쌍방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니까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진의에 동의했든 X토지로 쌍방 의사 합치가 일어났든 동네가 같아요. 그래서 자, 교재 3번은 없어. 자, 4번은 있어요. 앞으로 가봐요. 4번이 어디 있느냐? 82페이지에 있네요. 82페이지. 자, 82페이지 차고 첫 페이지에서 의의 양가로 3번 봐요.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마음에 동의했대요. 그러면 쌍방 의사가 일치했죠. 착오 아니야. 따라 착오 아니니까 착오 취소 허용되지 않는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거기 위에 지번 착오 적으세요. 동네가 같다. 지번 착오. 마찬가지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왜? 가로 열고 닫아. 쌍방 의사 일치. 그러니까 오표시 무에도 적어놔요. 지번 착오. XY. 간단하게 적어놔요. 물론 프린터로 공부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수에도 적어놔. 지번 착오하고 진의의 동의는 쌍방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없어. 동네가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 자, 다시 와봐요. 그래서 중요 부분은 지금까지 본 게 1월달에 한 거하고 한두 개 추가됐어. 하나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앞으로 와서 85페이지 오른쪽. 자, 경제적 불이익 1번에 동그라미 2번 거기 팔레박스 중간에 있죠. 자, 이걸 볼 건데 자, 봐봐요. 내가 보증을 썼어. 중간에 보증이 있죠. 내가 보증을 썼어.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 재산에 모든 부동산에
가압류가 다 박혀있네, 가압류. 그러면 자, 설명 들어봐요. 내가 누군가를 보증을 써줬는데 이놈이 빚이 10억이어가지고 덕지덕지 가압류가 다 붙어있어, 이 재산에. 그럼 보증 써준 나는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왜 보증을 썼는데 이놈이 빚더미에 앉아있는 거야. 그것도 내일 모레 가압류가 됐다는 얘기, 곧 경매로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 나까지. 그럼 큰일 났죠. 자,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알고 보니까 가압류가 있었어, 내 채무자 재산에. 큰일 났다 싶었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겠죠. 차고 취소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래요. 내 채무자 재산에 박혀있는 가압류가 원인 무효래. 그러면 이 가압류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증서준 내 입장에서는 안심하면 돼요. 즉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그래서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 아니었어. 그 판례예요. 자, 봅니다. 가압류가 사실은 있는데 가압류가 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착각으로 보증을 썼어. 그런데 이 가압류가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자, 부당하게 발령됐다. 그 후에 끌고 와서 원인 무효로 이렇게 대체됩니다. 우리 시험지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진 경우 이렇게 나와. 원인 무효.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어. 그러면 나는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 가압류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럼 나한테는 금전적 손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니까. 그러면 나는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럼 됐어요.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우리 시험은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가압류 원인 무효 사건이에요. 자, 이것도 프린트로 봐요. 프린트가 우리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여기 있는 프린트에 있는 모든 문장이 있죠. 다 우리 기출 지문이 90%예요. 90%. 그러니까 프린트에 있는 지문 달달달달 하시란 얘기예요. 결국 기본서 한번 보고 이걸로 정리 들어가셔야 돼. 자, 어디 있느냐? 2번 봐요. 이게 실제 기출 지문이란 얘기예요. 저 판례를 이렇게 기출을 내요.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내가 보증을 섰어요. 큰일 났다 싶었지. 내 재산까지 같이 날아가겠군 했는데 다행히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면, 자, 가압류가 원인 무효죠. 그러면은 이 가압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겠지. 따라서 이런 경우로 하면 차고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차고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떠요. 우리 시험지문은. 그 밑에도 다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이렇게도 뜨지만 보통 이렇게 차고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하니까 훈련 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판례 별 3개, 이 판례 별 3개.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그러면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다. 그럼 이 가압류는 없는 거. 나한테 아무런 피해 없겠죠. 보증 쓴 나한테. 따라서 중요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니까 차고 취소할 수는 없다. 경제적 불이익 관련된 판례가 가압류 원인 무효 판례예요. 자, 여기 별 3개 하시고 같이 경제적 불이익이 별 3개예요. 그래서 본문도 잘 나오고 이 판례도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 했네요. 넘기고 이제 중과실 볼 거예요. 이제 중과실. 중요 부분은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중요 부분은. 아니네. 하나 있네요. 자, 봐봐요. 86페이지 왼쪽에 첫 번째 판례 박스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2번. 이것도 프린트에 제가 그렇게 안중해서 안 넣어놨네. 자, 그러면 이걸로 봐요. 자, 중간에 내가 건물 및 그 밑에 있는 부지를 매매 샀어요. 건물하고 그 밑에 있는 땅을 샀다는 얘기야. 그런데 밑줄, 두 번째 줄 부지 밑줄. 두 번째 줄 부지 밑줄. 그다음 맨 오른쪽으로 가서 지분 밑줄. 부지 지분이 부족 밑줄. 내가 산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지분이 부족하대. 그런데 이 부족분이 아주 작아요. 부족한 파트가 굉장히 작아. 근소한 차이란 얘기야. 자, 우리 시험 지문은 뭐라고 나오느냐. 건물 및 부지를 매수했는데 그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자, 미미 적어. 부족 위에 여백에서 미미하게 부족하대. 미미가 작을 미자예요.
근데 작을 미자가 두 개가 붙었죠. 미미. 아주 작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저 0.0 몇 평이 부족한 사건이에요. 그 정도는 취소하지 마라 그거예요. 미미하게 부족하니까.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지 지분이 아주 조금 부족하대. 그 근소하죠? 그 말이 미미예요. 미미. 이 정도는 차고 취소하지 마라. 즉 중요 부분 아니다 그래요. 중요 부분 차고 있다 보기 어렵다 그래요. 사기는 보지 마시고. 그래서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그러면 차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것도 애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땅을 샀는데 10,000평을 샀는데 1평 부족하대. 그 정도는 감수하란 얘기예요. 그 정도 부족으로는. 그게 미미하게 아주 작게 부족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면 그 정도는 취소하지 마라. 취소하지 마라고 하려면 중요 부분 아니라고 봐야겠죠. 흘러가요. 중요한 판례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제 중과실 갑니다. 중과실은 2번에 1번 주의 의무를 두 번째 줄 현저히 결여해요. 주의 의무 위반이 과실이죠. 근데 과실 앞에 큰 과실이죠. 그러니까 결여 앞에 현저히 크게 결여한다. 이게 중과실. 그러면 중과실 오른쪽으로 가야 돼. 3번. 자, 4번의 착오의 효과 오른쪽, 4번 목차에 동그라미 3번. 중과실은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법 조문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보통 과실이라면, 중과실이라면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만 취소 못해요.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 아이고 교재가 복잡해 죽겠어. 저 위로 가요. 동그라미 2번 적용 배제. 중과실은 원래 취소 못하는데 유일하게 나한테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여기 이 판례야. 상대방이 나쁜 놈이에요. 상대방이 표의자 갑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 이 나쁜 놈이네.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 이 나쁜 놈. 따라서 나는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알고 이용 단어로 공부하시고. 자, 그러면 중과실의 경우 착오 취소할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받느냐. 판례 2개 공부합니다. 자, 1월달에 안 한 거예요. 왼쪽 판례 박스 맨 밑에 판례 1번 공장 사건. 자, 봐봐요.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어.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구청에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오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대. 나중에 허가 신청하니까 거기 공장 못 지어요. 자, 나 착오 취소하려는 거야. 공장 살려는 나는. 공장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 허가가 안 나와요. 착오 취소할래요. 대법원이 안 돼요. 최소한 공장 지을 사람이면 공장 허가가 나오는지는 사전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큽니다. 중과실. 공장 사건. 그러니까 공장 나오고 안 알아봤어? 구청에, 관청에? 그러면 중과실.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삽니다. 이놈은 왜 중개사를 통하지 않을까? 이놈은 그렇죠. 스스로 좀 아껴보려고. 아이고 꼬신 결과가 났어. 이놈이 토지를 샀는데 아이고 A 토지를 사야 되는데 대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잘못 샀네. 사보니까 B네. 필요 없는. 자, 얘는 취소하고 싶겠죠? 목적물이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대장을 안 알아봤어? 네가 직접 거래하면서 중과실. 이게 직접 거래 사건이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판례예요. 이 판례를 아는 모든 국민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라. 수수료 아까워하지 마라. 그래서 공장사건, 직접거래 사건. 애우는 게 아니에요. 판례는 이해하면 돼요. 공장 살 놈이 안 알아봤어? 중과실. 중과실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험 지문은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떠요. 같이. 그 다음에 직접거래한 놈이 대장 등을 확인을 안 했어? 중과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같이 하셔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이 두 케이스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효과로 갑니다. 효과에서
일단은 유효지만 차고 취소할 수 있다. 4번에 1번. 그 다음 3번의 세 번째 줄. 자, 갑이 차고 취소한 바람에 이놈이 차고를 이유로 표의자 갑이 취소했어요. 차고를 이유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바람에 내가 토지를 사서 여기다 집 지으려고 A하고 공사업자하고 공사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으로 1억을 걸어놨었는데 취소로 날라간 바람에 1억을 날렸다는 얘기지. 을은 차고 취소한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관한 1억 배상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유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와요. 차고 취소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법이 허용한 갑의 권리예요. 따라서 비록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취소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시킬게요. 을은 이놈이 차고 취소한 바람에 1억을 날렸지. 위약금 특약을 걸어서 뺏긴 거예요. 위약했으니까 예사유로. 자, 을은 집은 지어야 돼. 또 땅을 사야 돼. 자, 이번에 또 다른 계약을 합니다. 다른 놈한테 사야지. A라는 놈한테 토지를 삽니다. 자, 그럴 때 전에 한 달 전에 1억을 날린 을은 A한테 토지를 사면서 이 말을 합니다. A야, 우리 차고가 있더라도 취소하기 없기. 특약을 걸어요. 차고가 있더라도 서로 취소하기 없기 특약. 이게 먹히느냐 얘기예요. 먹힙니다. 즉 유효란 얘기예요. 그러면 법은 차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차고 있더라도 취소 못해. 이 특약이 먹힌다는 얘기는 차고 규정은 임의규정.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트라우마에 걸린 을은 모든 계약할 때마다 이 특약을 걸 수밖에 없어. 한번 당해봐. 1억 한번 날려봐요. 이 특약 걸어요. 그죠?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여기는 동네가 또 첫 페이지 가봐. 첫 페이지. 첫 페이지에 82페이지 차고 첫 페이지에 팔레박스의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여기 있네요. 자, 차고 규정은 임의규정 밑줄. 임의규정이라는 얘기는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한 특약은 유효다. 그렇게 연결될 거예요. 따라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차고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 적용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차고 있더라도 취소하기 없기 이 특약 먹힙니다. 먹힌다는 얘기는 서로 차고가 있어도 이 특약이 있다면 이제는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우리 시험 그렇게 나와요. 이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에 따라 차고 취소할 수 없다. 맞는지 뭐 장난도 쳤어. 이 특약이 있더라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X. 그래서 차고 규정은 당사자가 배제가 가능한 임의규정이다. 자, 이거 별 3개였어요. 2번에 별 3개. 장난쳐요. 장난치니까 장난치는 걸 더 잘 봐야 돼. 장난치는 거. 자, 이제 와봐요. 다시 와봐요. 87페이지. 자,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가장 어려운 그 위에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 3번을 볼 겁니다. 자, 입증이에요. 입증이 항상 어려워. 왜 우리가 입증이 어렵냐? 여러분들이 소송법을 안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법은 서로 연결이 되거든. 소송법을 안 배우니까 입증 파트가 어려워요. 소송법을 배우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안 배웠고 불법행위도 안 배웠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파트들이.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우리 민법 내용이 아닌데 막 나오니까 그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입증이 항상 어려워요. 헷갈리고. 자, 이제 입증 갑니다. 갑이 착오가 있었어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자, 소송을 걸어야겠죠? 얘가 거부하면 소송 걸어야 돼요. 법대로 해라. 그게 소송 거란 얘기예요. 자, 법원에 갑니다. 그러면 항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갑이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목마른 놈이 입증해야 돼요.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무효 주장자, 취소 주장자가 이 무효 사유, 취소 사유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 주장자가 이 취소에 관한, 착오 취소에 관한 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소송 그렇으면 얘가 입증해야지. 자, 뭘 입증하느냐? 판사님, 제가 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이 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예요. 취소하고자 하는 갑이 입증하는 거예요. 판사님, 저 착오 있었어요. 이 착오는 착오 취소 요건인 첫 번째 중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인 중대한 과실이 저한테는 없어요. 이것까지 갑이 입증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착오 있었습니다. 이 착오, 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갑이 입증합니다. 무효주장자, 취소주장자인 표의자 갑이 입증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저한테는 없어요. 따라서 착오 취소 판결 좀 때려주세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소극적 사실. 없다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통정에서 했죠. 선이 몰랐다. 소극적 사실. 모른다. 몰라요. 저 모르는데요. 입증 못해. 몰랐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없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소극적 사실이라고요. 어떤 사실이 있다. 적극적 사실을 입증하는 거지. 저 사람 안 죽였어요. 미칠 노릇이죠. 안 죽였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물론 알리바이 되고 하면 간접적으로 입증, 직접적 입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뭔가를 안 했다는 것은 참 입증하기 힘들어요. 너 죽였지.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검찰이. 죽였다. 적극적 사실을 항상 입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입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법원이 넘겨버려.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그래서 중과실 입증은 표의자 갑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합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이거 복잡하니까 다시 적을게요. 중과실 입증, 여기가 별 3개 들어갈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표의자 갑이 소송에서 입증은 착오 있었습니다. 이 착오 중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입증.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는 것은 입증하기 힘드니까 중과실에 관한 입증은 상대방, 을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중과실에 관한 상대방이 입증을 합니다. 어떤 사실 입증하겠어? 판사님, 이 과실 잘못 커요. 취소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입증을. 적극사 중과실이 있어요. 취소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과실에 관한 입증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갑이 아니라 취소를 막으려는, 갑의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적극적 사실, 이 과실 크니까 취소 못하게 해주세요. 상대방 입증.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렵게 나와. 자, 표의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죠. 취소하면 무효죠. 따라서 표의자를 무효주장자. 그러면 상대방은 갑의 취소를 막으려는 놈이니까 상대방은 취소를 막는다는 얘기는 이 계약이 계속 무효가 안 되게끔 유효주장자. 상대방은 이걸 외워야 돼. 상대방이 누구다? 취소를 막으려니까 유효주장자. 취소하려는 갑은 취소를 통해서 무효로 만들려는 무효주장자. 무효주장자, 취소주장자는 같은 말이에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무효주장자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아이고 복잡해 죽겠네. 왜 이렇게 복잡해? 자, 무효가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 부인이 부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효력을 부정하니까 무효 같은 말이에요. 결국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갑에 대한 말이 취소를 통해서 무효 만들려는 무효주장자,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낸다는 얘기예요.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입증은 유효주장자인 상대방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인데 계속 X지문을 장난쳤어.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중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중과실은 갑이 입증하면 안 되지. 이놈이. 이쪽이 입증하면 안 돼.
그래서 효력을 부정한다. 빨리 무효주장자랑 같은 말이다. 중과실은 이놈이 아니라 갑의 취소를 막으려는 유효주장자인 상대방.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 자, 이게 중간에 증명책임이에요. 자, 봐요. 첫 번째 줄. 판사님, 저 차고 있었어요. 밑줄. 그 다음 이 차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에요. 이건 표의자가 입증. 표의자, 갑이. 하지만 중대한 과실은 갑이 입증하기 힘들죠. 없다는 소극적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중과실은 상대방에게 입증이 넘어간다. 중과실 유무는 상대방이 입증. 이 상대방은 밑줄 유효주장자. 유효주장자. 상대방이 유효주장자라는 걸 외우란 얘기예요. 취소를 막으려는 유효주장자. 그 다음 표의자 괄호 열고 밑에 두 번째 줄. 첫 번째 무효주장자. 그 다음 무효주장자 위에 여백으로 끌고 가서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같은 놈이라는 걸 빨리 적어요. 우리 시험은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이렇게 무효주장자를 내요. 그래서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중과실 입증해야 된다. X. 중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유효주장자인 상대방. 이렇게 해요. 유효주장자인 상대방이 중과실 입증해라. 그러면 맞는 지문. 근데 이 말이 아닌 부정하려는 자가 입증 중과실 X. 별 3개. 그래서 확실히 외워놔야 돼, 이런 걸. 자. 아주 중요한 거 했어요. 그래서 중과실 관련은 그 위에 알고 이용했다. 이게 더 훨씬 잘 나와요. 그러면 입증까지. 입증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정답 지문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장난으로 그냥 흘려보냈어. 다음 중 옳은 설명은. 그래도 해요. 언젠가는 또 정답 지문 낼 수도 있어. 자, 한 장 넘겨봐요. 이제 어디를 가느냐. 가장 중요한 다른 제도와의 관계. 88페이지 6번 있죠? 자,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첫 번째, 사기와의 관계. 자, 이건 사기. 다음 시간에 사기, 거기 하면서 이쪽으로 다시 올 거예요. 사기를 배워야 이게 이해가 가거든. 자, 오른쪽 봅니다. 2개. 계약 해제와 착오. 3번,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자, 해제하고 하자 담보 책임은 계약 총론, 매매에서 나와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계약법 제도 2개가 나오죠. 여기 있죠. 계약 해제하고 착오,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착오에서 가장 시험 많이 뜬 게 해제예요. 지금 배울. 자, 한번 들어봐요. 가불이 매매 계약했어요. 그런데 을이 잔금, 대금을 못 줬어. 매수인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5월 1일 날. 매수인이 돈을 안 주니까 한번 최고하고 뭐 그런 건 안 나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자, 그런데 갑을 계약할 때 당연히 계약금 걸었겠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잔금을 안 줘서 계약 해제했어. 근데 문제는 계약금 5천을 걸었다는 얘기죠. 이 계약금에 대해서 위약금 특약도 합니다. 위약금 특약이라는 것은 3월에 하겠지만 계약금을 걸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가 위약을 하면, 즉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 위반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하면 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뺏기는 특약, 이게 위약금 특약이에요. 계약금 걸 때는 모든 계약에서 다 해요.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네가 갑한테 준 계약금 5천 뺏기기, 갑이 먹기, 갑이 등기 안 넘겨주면 받은 5천에 네 돈 5천 보태서 을한테 돌려주기. 서로 계약금만큼 뺏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에요. 그러면 이 위약금 특약을 걸었기 때문에 을이 위약했죠. 아, 갑은 5천 뺏었어요. 갑이 먹었어. 갑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자기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5천 벌었잖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 특약 하는 거예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거예요. 계약 위반하면 너 뺏겨. 꼭 이행해. 이거요. 너도 계약 이행한 건 뺏겨. 꼭 이행해.
근데 뭐 얘가 뭐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했겠어? 잔금이 안 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자, 기분 좋아서 갑이 이 5천만 원을 일주일 동안 술을 다 먹어버려. 친구들 다 샀어. 하루에 1,000만 원씩. 부어! 마셔! 하루에 1,000만 원 술 먹어봤어요? 아, 먹을 수 있어. 여러분들 모르죠? 먹을 수 있어. 일주일 사이에 5천만 원 다 써버렸어. 그런데 일주일 후 을이 찾아와요. 가! 왜 왔어요? 하니까 나 이 매매 계약에 착오가 있네요? 착오 취소할래요. 착오 취소할래요. 자, 해제한 후 갑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매수인이 이 매매 계약에 착오가 있다는 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예요. 자, 갑이 이러게요. 을 들어봐. 내가 민법을 아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 무효가 돼. 내가 계약 해지했잖아. 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에서 무로 날아가서 취소란 건 말이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로 무효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해지해서 이미 무효인데 뭔 취소? 너는 취소할 계약이 없는 거야. 취소 안 되는 거야. 내가 민법을 좀 알거든. 하고 갑이 얘기해. 우리 소송 걸었어요. 자, 갑이 그래요. 판사님, 제 말이 맞죠? 제가 해제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얘는 설사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대상이 없으니까 착오 취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고민하다가 아이고 민법 잘하시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취소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 모든 현상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건 원칙이고요. 이 경우에 당신이 해제로 비록 무효가 돼서 아무런 취소 대상은 없지만 이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어떤 실익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태원 판례 결론이에요. 해제로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착오가 있다면 결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왜? 실익이 있어. 이미 무효인데 뭔 취소? 취소해서 뭔 또 이미 무효인데 허짓거리지. 이미 무효인데 취소로 왜 또 무효시켜? 이미 무효인데. 하지만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어. 방금 누군가가 얘기했죠. 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실익이 있어요. 이걸 허용해 주면. 그래서 착오 취소를 허용해 주면 이 계약금을 돌려받는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게 7번 나왔어요. 7번. 자, 봅니다. 착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지문이에요. 단골이야, 단골. 자, 판례 봐요. 제가 말한 데만 밑줄 쳐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금 뺏기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결론은 있다의 동그라미 빵.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유는 뺏긴 계약금을 돌려받는 실익이 있어요. 구체적인 그 이유까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돌려받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실익이 있다. 실익이 있기 때문에 비록 해지는 무효가 됐지만 한 번 더 취소로 또 무효 날릴 수 있다. 자, 얘기해 드릴게요. 왜 5천만 원을 뺏었느냐? 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 특약에 따라 뺏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착오 취소를 하면 얘도 소급 무효죠. 계약자는 거슬러 올라가죠. 착오 취소를 허용해주면 다시 아까 해제로 한 번 무효 갔는데 착오 취소하면 또 가. 한 번 더 가. 그 결과 얘가 이겨버려. 소급 무효가 되니까 을은 대금 채무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 자체가 그런 사실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계약금도 못 뺏어. 이게 날라가죠. 채무 불이행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못 뺏어요.
차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채무 없죠? 채무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도 없지. 그러면 계약금도 뺏길 일이 없겠지. 이게 실익이요. 자, 이죠. 있고, 결국은 해제 후라도 해제는 무효가 됐죠. 그래도 차고 있다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자, 하자담보책임. 이놈도 아주 중요해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사. 근데 이 건물에 물건 자체 하자, 누수.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금이 쩍쩍 갈라져 있고, 잘못 샀죠? 내가 산 물건에 누수균열이라는 물건 자체 하자. 이걸 묻는 담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 담보책임 앞에 하자를 붙여요.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 건물을 살 때 이 매매계약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 2018년도 판례인데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교과서에는 하자담보책임하고 착오가 서로 두 개 일어난 경우에는 무조건 담보책임으로만 해결해야지 착오 취소할 수 없다가 우리 교과서에서 70년 동안 1950년부터 2018년까지 제 법대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물을 수 있고 담보책임 성립하지 않으면 물을 수 없고 착오 취소는 절대 안 돼요. 을은 오로지 담보책임을 해결했어. 그런데 2018년도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 근데 그 대법원 판례, 이 판례가 기존 우리 이론을 교수들 이론을 던져버렸어요. 아니에요.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좋은 판례예요. 선택권을 줬잖아, 국민한테.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담보책임 물을 수도 있고 성립 안 하면 하고 취소도 할 수 있고 항상 선택권을 주는 판례가 좋은 판례예요. 그래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결국 해제든 하자담보책임이든 동네가 다른 제도, 계약법에서 나온 두 놈이죠. 해제, 매매. 계약법에서 나온 두 제도하고 착오하고 서로 붙으면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외워요. 외워야 돼. 이건 좀 외워야 되고 이건 외워야지 뭐. 이해하고 결국은 공부는 외우는 거야. 결국은 외우는 건데 어떻게 해서 잘 외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제든 하자담보책임이든 계약법 동네가 나오죠. 그러면 두 개 똑같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중심 하나만 잡으라는 얘기야.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잡아. 해제 후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하자담보책임 나면 이거 있었으니까 쟤도 있겠지. 같이 밀어버리라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자담보책임 봐요. 고딩만 보면 돼요.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착오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여기도 있다. 항상 우리는 있다부터 싸움이라겠죠?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둘 다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묶어서 별 3개. 그래서 특히 해제가 엄마명이 잘 나오고 밑에 판례도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번호 봐봐요. 대판 2018년 9월 13일이죠. 이게 판결 선고 날짜. 그 다음에 오른쪽 2015-78703 15다는 2015년도에 대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온 횟수. 그러면 보통 대법원 판례는 1년 안에 내요. 90%가. 근데 15년에 대부분에 접수됐는데 15, 16, 17, 18, 4년 걸렸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고민을 했다는 얘기요. 우리 대법관도 이제까지 공부 그렇게 했거든. 담보책임을 해결해야 돼. 자꾸 안 돼. 근데 이걸 바꿔버려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회의도 해야 되고 다른 대법관한테도 의견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2018년도에 기존 교과서를 바꿔버린 판례예요. 그 대법관이 대단히 용기 있는 판례예요. 이 판결은 좋은 거예요. 왜? 국민한테 좋은 판결이요. 하자담보책임 못 물어도 왜? 하자담보책임 물으려면 나중에 왜 이놈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과실도 없어야 돼. 근데 만약 잘못했다. 그럼 하자담보책임 못 물어. 기존에는 착오취소 못했어. 근데 이 대법관은 그렇다면 하자담보책임 당신 못 물으면 착오취소로 날려버려요. 좋은 판례예요. 좋은 판례. 판례는 좋은 판례가 있고
안 좋은 판례가 있어요. 진짜요. 판사나 대법관을 누구 만나느냐에 달라져.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작동돼요. 그래서 대법관은 골고루 심어야 돼요.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하고 노동자 편에서 일한 사람도 해야 되고 골고루 해야지 균형 맞춘 판결이 떨어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수가 많아요. 법조계가. 법원이. 거의 80%가 보수예요. 보수. 판사들 되게 보수예요. 제 동료들 많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저야 뭐 판사 생활 안 해봤지만 보수가 굉장히 많아. 보수가. 아직까지도 보수가 많아요. 왜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보수였잖아. 민주당이 잡은 게 몇 년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보수가 많아. 보수가. 이 판례는 아주 좋은 판례. 국민 입장에서 선택권을 줬잖아. 좋은 판례. 자, 그래요. 다 했어. 다음 페이지 화해는 안 나와요. 할 필요도 없고. 10분간 쉬고 사기.